2018년 8월 13일 미국 콜로라도주 프레더릭 작은 마을의 고요한 일상을 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평화로워 보였던 한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범한 마을, 평범한 가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날 아침 한 여성이 두 어린 딸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듯한 그들의 실종은 곧 지역 사회 전체를 불안과 의심으로 뒤덮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언론 앞에서 절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젯밤엔 평소처럼 잤어요. 아침엔 그녀가 없어졌더라고요. 아무런 단서도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인 양 침착하지만 불안정한 모습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그의 진술은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가 만들어낸 완벽한 가장의 가면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뒤편 2피 4.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바로 사랑을 위해 가족을 죽인 남자 크리스 와츠 사건입니다. 크리스 와츠. 그는 1985년생으로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남성이었습니다. 콜로라도의 한 석유업체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도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샤넌 와츠와 사랑스러운 두 딸 벨라 4세와 셀레스트 3세. 그들은 이웃들에게 항상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으로 비춰졌습니다. 특히 샤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족의 일상을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딸들과 함께 보내는 유쾌한 시간, 가족 여행의 추억,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많은 이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피드는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말이죠. 누구도 그들의 행복 뒤에 감춰진 어둠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던 가족의 모습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견고해 보였고 그들의 삶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모습 이면에는 점차 깊어지는 감정 단절과 대화 단절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행복을 가장하던 그들의 관계는 사실상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스 와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비밀이 가족이라는 견고해 보였던 울타리를 조금씩 그리고 은밀하게 허물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들은 행복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과 달리 실제 그들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3일 아침 그 비밀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형태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날 샤넌은 친구 니콜 애킨슨과의 중요한 산부인과 약속에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의 계속되는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친구는 곧바로 샤넌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빈집에 니콜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처럼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샤넌의 핸드백과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까지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심지어 두 어린 딸들의 담요마저도 침대에 가지런히 개어 있었습니다. 샤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흔적은 너무 정돈돼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정돈 상태가 오히려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마치 범인이 증거인멸에 공을 들인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 크리스는 태연하게 행동하며 언론과 접촉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남편인 양 언론 앞에 서서 간절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뉴스 인터뷰에 출연한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아내와 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말했습니다. 누가 제 가족을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안전하게 돌려주세요. 저는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평범한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과는 다른 섬뜩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 설치된 CCTV에는 실종 당일 새벽 크리스가 자신의 트럭에 무언가를 싣는 듯한 기이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아침 5시 자신의 트럭에 무언가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수상했고 경찰은 그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불안하게 손을 만지작거렸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안정한 모습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크리스의 완벽해 보였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으로 피험자의 생체 반응을 통해 진실 여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못해 검사에 응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탐지기는 그의 모든 대답에서 거짓 반응을 감지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와 딸들의 행방에 대한 질문에서 강력한 거짓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크리스는 결국 탐지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탐지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넌이 아이들을 죽였고 나는 그녀를 분노에 눈이 멀어 살해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진술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샤넌이 딸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샤넌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완벽한 범죄를 꾸미려다 실패한 자의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크리스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진술에 모순이 많다는 것을 간파했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추후 수사 결과 크리스의 진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범행은 그가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잔혹하게도 크리스가 직접 아내 샤넌을 교살했고 그 후 두 어린 딸들을 자신의 일터인 석유 시설로 데려가 각각 유정 탱크 안에 유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하고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두 딸들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둘째 딸 셀레스트가 죽기 직전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빠, 지금 뭐해? 이 순진무구한 질문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평온했던 가족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크리스의 잔혹한 범행은 미국 전역을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의 잔혹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 결과 밝혀진 그의 범행 동기는 더욱 충격적이고 파렴치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연인 니콜 캐슬린과의 새로운 삶을 꿈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는 니콜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니콜과의 완벽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고 가족은 더 이상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오래된 결혼 생활에 대한 염증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이 뒤섞여 그를 가족에게서 돌아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지우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족의 끝을 만들어내는 잔혹한 방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범죄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 와츠가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를 가진 인물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며 심지어 소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 공감 능력의 심각한 결여였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목표만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결국 그를 끔찍한 범행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족의 존재를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의 마지막 순간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친구와의 여행에서 돌아온 샤넌은 남편 크리스에게 당신이 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달라진 태도와 차가워진 시선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가족을 지워버린 크리스에게 그 말은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냉정하게 샤넌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의 숨을 멎게 한 뒤 그는 새벽녘 잠들어 있던 두 딸들을 깨웠습니다. 벨라와 셀레스트는 아빠가 자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빠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아이들을 자신의 일터인 석유 시설로 데려가 한 명씩 차가운 유정 탱크 안에 유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 앞에서도 판결을 받을 때도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슬픔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법정에서도 그는 시종일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후회나 슬픔, 죄책감 같은 인간적인 감정은 그의 얼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크리스 와츠는 2018년 11월 19일 아내 샤넌 와츠와 두 딸 벨라, 셀레스트를 살해한 혐의로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위스콘신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상 가장 잔혹한 가족 살해범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범함 속에 감춰진 인간의 어두운 면, 그리고 신뢰라는 이름 아래 자행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에 대해 말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남자,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던 남자. 그가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가족을 조용히 철저하게 없앴습니다. 그날 새벽 그가 자신의 트럭에 실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잔혹한 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둡고 숨겨진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 내면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림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림자 뒤편은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다음 그림자는 당신의 바로 옆에 혹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늘 주변을 살피고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귀 기울이십시오. 감사합니다.